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영양백서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밤이 와도 잠들지 못합니다.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있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아침엔 더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일까요? 먹으면 바로 잠이 올까요?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요? 오늘은 멜라토닌이 무엇인지,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누가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효과가 없는 사람은 왜 없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멜라토닌 고르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약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며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분비가 늘어나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멜라토닌은 잠을 강제로 재우는 성분이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을 밤 모드로 바꿔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수면 스위치가 아니라 수면 안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의 대표적인 효과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잠드는 시간을 앞당겨줍니다. 침대에 누워 1시간, 2시간 뒤척이던 사람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리듬을 정상화합니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다시 원래 리듬으로 돌려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시차 적응에 효과적입니다. 해외여행이나 교대 근무로 생체 시계가 망가졌을 때 멜라토닌은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수면 호르몬 보충, 멜라토닌 분비는 1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고 4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서 잠은 자는데 깊이 못 잔다, 새벽에 자주 깬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멜라토닌은 모든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 문제에는 강하지만 스트레스성 불면에는 약합니다. 멜라토닌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 새벽에 자주 깨는 중장년, 시차, 교대 근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적은 경우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 경우, 잠은 드는데 악몽, 각성으로 깨는 경우, 술, 카페인 영향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엔 멜라토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40대 이후 예전보다 잠이 얕아진 사람,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사람,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든 사람,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 수면제를 먹기엔 부담스러운 사람, 반대로 우울증 불안장애 약을 복용 중이거나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인 경우 멜라토닌을 찾기보다 먼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럼 멜라토닌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많이들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용량 단기간 사용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몸의 리듬을 조정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오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의 분비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늘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고를 때 꼭 보셔야 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용량은 0.5에서 1mg부터 처음부터 3mg, 5mg은 권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작동합니다. 둘째, 직방형 대 서방형. 잠들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직방형, 새벽에 자주 깨는 사람에게는 서방형이 잘 맞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부영제 없는 제품,
향유, 착색류, 당류가 많은 제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GMP, 제조사 신뢰도. 수면 호르몬은 품질 편차가 크면 효과 차이도 큽니다. 넷째, GMP, 제조사 신뢰도. 수면 호르몬은 품질 편차가 크면 효과 차이도 큽니다. 멜라토닌은 잠들기 30에서 60분 전 불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멜라토닌은 어둠과 휴식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멜라토닌은 대부분은 큰 부작용이 없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아침에 머리가 멍한 느낌, 생생한 꿈, 두통,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잠이 안 올 때 찾는 수면제와 멜라토닌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과 수면제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차이부터 짚겠습니다. 멜라토닌은 호르몬입니다. 몸이 밤이라는 걸 인식하도록 생체 시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수면제는 신경 억제 약물입니다. 뇌 활동을 강제로 눌러 의식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즉 멜라토닌은 잘 잘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수면제는 억지로 재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면제는 복용 후 15에서 30분 내 효과, 잠은 확실히 든다. 대신 아침 잔여감, 멍함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멜라토닌은 효과가 부드럽고 느리다. 첫날엔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다. 3에서 7일 후 리듬 개선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자야 한다면 수면제가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자고 싶다면 멜라토닌이 방향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알, 나중에는 한 알, 그 다음엔 두 알, 그리고 안 먹으면 더 잠이 안 옵니다. 반면 멜라토닌은 내성이 거의 없습니다. 단 고용량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자체 분비 리듬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저용량으로 필요할 때만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중장년층에서 수면제와 멜라토닌의 가장 위험한 차이점입니다. 수면제는 기억력 저하, 야간 화장실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보고 사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멜라토닌은 인지 저하 거의 없음, 낙상 위험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능하면 수면제보다 멜라토닌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합니다. 그럼 수면제는 나쁜 약일까요? 아닙니다. 수면제도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극심한 불면으로 일상 붕괴, 수술 후 급성 스트레스, 단기간 수면 회복 목적일 때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멜라토닌과 수면제를 같이 복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도한 중추신경 억제, 어지럼, 호흡 저하, 아침 혼미, 전문의 지시 없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 멜라토닌과 술도 같이 복용하면 안 됩니다. 멜라토닌 작용 무력화, 수면질 급격히 저하, 새벽각성, 심계항진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과 항불안제, 항우울제, 일부 약과 복용도 금합니다. 졸림 과다, 인지 저하, 약효 예측이 불가합니다. 멜라토닌과 고용량 마그네슘 복용은 설사, 저혈압, 심한 무기력감이 나타납니다. 멜라토닌과 혈압약, 혈당약 복용은 야간 저혈압, 새벽 어지럼, 그래서 반드시 복용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평소 잠드는 시간이 문제다. 밤낮 리듬이 깨졌다. 새벽에 자주 깬다면 멜라토닌이 1차 선택입니다. 불안, 공포, 통증 때문에 못 잔다. 오늘 반드시 자야 한다. 단기간 수면제 가능. 단 전문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대신 자주는 약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망가진 상태에서 멜라토닌만 먹는 건 고장난 시계에 기름만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밤 11시 이후 밝은 조명 줄이기, 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이 기본이 갖춰질 때
멜라토닌은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영양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